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이 과연 기존의 채용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예시를 갖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S 기반 채용은요, 기존의 채용과 프로세스는 같습니다. 채용 공고, 서류 평가, 필기 평가, 면접 평가 이런 프로세스는 같은데요. 먼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공고는요. NCS 채용 공고의 특징은 일단은 현실적인 직무, 즉 그 사람이 채용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 현실적인 직무를 소개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채용 공고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평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용 공고를 보고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응모를 하고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본인이 철회할 수 있는,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본인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그냥 무작정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력서만 해도 엄청 돈도 많이 들고요. 또한 뭐 사진 촬영하는데 이런 데도 굉장히 돈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보냈다는 거죠. 본인이 채용 공고를 보고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지원해도 될까,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NCS 기반 채용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균등기회. 이게 균등기회라는 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아무나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던, 어느 전공을 갔던, 본인의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격만 갖추면 누구든 다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인자, 구직자가 채용 공고를 통해서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NCS 기반 채용 공고에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기존에는 일방적이었어요. 기업에서 이런 사람 모집합니다. 끝.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이제 통보식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NCS 기반 채용 공고의 특징은 그게 아니라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다. 즉 내가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스스로 본인도 사전에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볼게요. 경영 회계 쪽에서 채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행정 분야, 경영 이런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채용 공고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어느 분야에서 채용 공고가 되는지를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 기관은 경영기획과 경영평가, 사무행정을 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 데서나 뚝딱 그냥 이런 분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NCS의 분류 체계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미리 채용 공고 설명 자료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 분야는 전체 대분류에서 경영회계 사무 분야, 그중에서 기획사무, 총무 인사 분야, 그중에서 소분류는 경영기획 분야, 경영기획 분야에서 세 분류는 경영기획, 경영평가, 또한 총무 인사 쪽 이쪽에서는 일반 사무 중에 사무행정 쪽을 뽑겠다. 분류 체계 안에서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들은 하이어라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분야에서 전공을 하려면 다른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공부하면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류 체계가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의 설명 자료가 나옵니다. 경영기획, 이것은 NCS에 있는 그런 직무 설명 자료하고 다 연동을 해서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NCS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가지는 않고요. 각 기업마다, 공공기관마다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약간 수정을 하고 있어요. 경영기획이다. 경영기획하려고 한다면 이런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영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한대요. 이제 이 친구가 채용이 된 이후에 경영평가는 일정 기간 동안 조직이 수행한 성과를 평가 기준에 따라서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사무행정은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들은 아, 내가 들어가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지식은 뭐지? 필요한 기술은 뭘까? 필요한 태도는 뭘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까? 어떻게 경험을 쌓을까를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도 다 알려줘요. 경영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환경 분석 기법도 알아야 되고 사업별 평가 기준 및 전략 기술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NCS 사이트 그 능력 단위를 클릭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경영학개론, 경영 쪽이면 경영학개론을 당연히 다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일단은 그 필요한 지식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랑 다른 거 아니야? NCS 도입되니까 나는 하나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떡하지라고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기존에 교과 들었던 것을 잘 정리해서 아, 내가 이런 교과를 들었는데 이거랑 연동이 되는구나 매핑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학과 교수님들은 NCS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르치는 교과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중에 어떤 지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분석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경영평가 사무행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필요한 지식은 이렇고 필요한 기술은 실제 한번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어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능력을 쌓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과정기술에서 자기소개서 같은 데 아니면 면접 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같은 거는 경영 공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공문서를 한번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는요, 실제 경영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즉, 경영학개론을 A+ 맞았다고 해서 실제 경영전략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뭐 수행평가라던가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아는 기회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이제 그 지식 위주의 수업에서는 그런 기회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채용 공고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아니면 동아리 활동 아니면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태도 같은 경우는 이 일을 하는 데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채용 공고가 끝나지 않았는데 채용 공고 안에는 직업 기초 능력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마다 이 10개를 다 뭐 물어보는 건 아니고 뭐 방송 아나운서를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죠. 아니면 뭐 공학 계열이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나 기술 능력을 더 많이 더 이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에 따라서 다 달라요. 네, 다음은 NCS 기반 서류평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서류평가는 크게 입사지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이력서, 입사지원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직무능력 소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이 역시 기업에 맞게끔 다 요구하는 데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NCS 기반 입사지원서의 이제 구체적인 요소는요. 실제 채용 공고에서 아까 얘기했던 경영기획이다, 경영평가다, 사무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라고 채용 공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만약 제가 취준생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력이나 경험이 있습니다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인적 사항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경력 및 경험에 대해서 아소시오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아니 저는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이제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혹은 경험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봤더니 국방부에서 군대 경력은 여러분들의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예전에는 가산점이 있네 없네 이러고로 따졌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2년, 본인이 1년 동안 그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런 게 여기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력과 경험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경력은 보수를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고 경험은 돈을 받지 않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군대가 경력이냐 경험이냐 막 이렇게 좀 논란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경력으로 지금 저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은 직무 능력 소개서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본인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체크를 하는 거고 직무 능력 소개서는 본인이 경력이 있으면 경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경험이 있으면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요. 꼭 직무와 관련된 거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거,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한번 써봐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하면서 막 학원 다녀가지고 포장하는 기술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이제 포장하는 기술, 포장은 있어도 실제 일을 하는데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자신의 스토리를 쓰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입사 지원서의 인적사항 굉장히 지금 심플해졌죠. 심플해져. 여기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사진이 없습니다. 사진. 본인은 사진을 통해서 나는 이게 장점이기 때문에 어필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아쉽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인적사항. 왜? 합격했으면 알려줘야죠. 문자로도 합격했습니다. 주소로도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중에서 그 기업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우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 가정 자녀냐 아니면 비수도권 지방 인재냐 등등 이런 것은 기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챙기는 것도 좀 굉장히 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교육상, 자 경영회계, 학교 교육에서는 실제 이 경영기획과 관련된 경영평가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Yes, No, Yes, No라고 하면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다음은 본인이 이제 꼭 전공이 아니어도 그 학교 외적으로 본인이 사이버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학원이라던가 이런 직업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꼭 전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저는 뭐 불문학과 중문학과인데 그럼 공공기관에 갈 수가 없나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라 꼭 전공이 아니어도 돼요. 꼭 그 학교 교육 전공을 안 받더라도 사이버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닝이라던가 배우면 다 오케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채용 공고에서 어느 전공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오히려 인문학 친구들한테는 더 불리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다른 데서 노력을 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문학 쪽은 사고력이라던가 이 직업기초 능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융복합인 인재으로 더욱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력상 또한 경험상 경력이 있으면 경력을 쓰고 경력이 없으면 경험을 쓰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어떤 경험을 씁니까? 그 경험은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주변의 친구, 동료들하고 같이 생활했던 그런 경험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학교와 관련돼서는 내가 수행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과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뭐 산학 프로젝트는 어떻게 했는지, 연구는 어떻게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본인이 학습했던 경험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기타 취미 생활도 쓰셔도 됩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본인은 총무 역할을 해서 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있으면 이렇게 예스 하시면 되고 다음에 직무 능력 속에서의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동안
아까 입사지원서와 직무능력 소개서에서 어필하지 못했던 본인의 특징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천편일률적인 모범적인 답안을 쓰시지 마시고, 그러면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질려요. 다 똑같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은 학원 다니고 똑같이 그 교과 배우고 막 이게,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요, 나는 쓸 게 없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NCS 채용 들어와서 많은 취준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논술 시험도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그 글쓰기 연습 같은 것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쓰는 게 너무너무 약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저 자기소개 못 하겠는데요. 그리고 뭐 무슨 정답 없습니까? 족보 없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한테 평가받기를 원합니까? 본인이 강점이 뭔지, 내가 뭐가 약점인지, 내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 내가 어떤 것을 어필할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필기평가. 필기평가는 웬만하면 우리가 그 여유가 있으면 필기평가는 안 보려고 하고 있었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인사의 공정성, 채용의 공정성, 그리고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은 그나마 필기평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평가가 아직까지 있는데요. 이 NCS 채용이나 능력중심 채용, 우리가 정말 채용 문화가 선진화된다면 외국같이 수시 경력자 채용, 그러면 면접이라던가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역량평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이게 일상화된다면 사실은 필기평가는 굳이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필기평가에서는 여러분들 능력이 뭐였어요? 기본적인 직업기초 능력, 그다음에 직무수행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뭐 기업에서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NCS 기반 채용 들어왔는데 왜 한국사는 왜 봅니까? 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공직자의 직업 윤리로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요구를 한다면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기초 능력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직무수행 능력은 그 분야, 경영이면 경영, 건축이면 건축, 전자면 전자, 그 분야에 대한 전공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웬만하면 이것은 원활히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면접평가입니다. 면접평가가 기존에는 복불복으로 그냥 비체계화되어 있고 단순화된 질문으로 끝나는 거였다면, NCS 기반에서는 기본적으로 일관돼야 돼요. 어떤 걸 물어본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한다. 어떻게? 이미 채용 공고의 출제 범위가 나가요. 그리고 그 채용 범위에서 일단 NCS 사이트를 보면 이 사람의 행동 지표들이 다 나옵니다. 면접 문항을 미리 만들어요. 그 채용 문항 중에서, 행동 지표 중에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질문을 하고, 두 번째, 구조화되어 있죠. 비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단편적으로 질문해서 끝이 아니라 언제 그랬어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스타 기법,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렇게 그 구조화된 면접으로 물어봅니다. 세 번째, 표준화돼요. 일단 평가 매트리스를 미리 만들고 면접관 교육을 미리 할 수 있도록 뭔가 표준화된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 문항도 만들고 면접관들이 그것을 제대로 묻는지 안 묻는지에 대한 채점 기준 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요.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진짜 그 면접, 여러분들 그 주변에 사람들 혹시 면접 해보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면접관들이요,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 대답이 똑같으면 결국은 선입견이 간대요. 부정적인 선입견.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일을 해보니까 별로야라는 그런 선입견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면접관들이 명확하게 그 분야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면접에 대한 평가, 그게 신뢰롭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 그다음에 서류, 그다음 필기, 면접 평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NCS 채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스펙이 많은, 이미 스펙을 너무 많이 쌓은 학생들은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 스펙이 능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스펙이 지금 없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취업의 기회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